저도 처음에는 이건 좀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빨간 노트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서 빨간 니트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물론 혼자 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이달의 콘텐츠에 이어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 이달의 콘텐츠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영화, 드라마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엄선해서 재밌는 콘텐츠들만 모아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저 영수가 크리스마스에 추천드릴 콘텐츠는 배드맘스 크리스마스입니다. 우선 먼저 사과를 드리자면 이건 청물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친구들하고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걸 작년 연말쯤에 봤었는데 전 항상 그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혼술하면서 재밌는 영화 보는 거. 근데 전 동생이랑 항상 방을 같이 써서 그러기가 쉽지 않았는데 마침 혼자 있을 수 있는 날이 생겨서 그날 맛있는 하이볼과 함께 봤던 영화입니다. 뭘 볼까 하면서 넷플릭스를 막 뒤지다가 발견한 영화인데 이미 이거는 크리스마스 영화로 유명하더라고요. 배드맘스 크리스마스는 2016년에 개봉한 넷플릭스 영화 배드맘스의 후속작으로 2017년에 개봉한 영화예요. 주인공들의 엄마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는 3가지 유형의 엄마들이 등장을 해요. 먼저 완벽주의자 엄마, 딸에게 너무 집착하는 엄마, 딸에게 돈을 빌리고 계속 도망 다니는 엄마, 계속 사라지는 엄마가 등장을 해요. 이런 엄마들과 주인공들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갈등을 겪다가 결국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크리스마스를 완벽하게 보내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어떻게 이런 엄마들하고 사이가 좋아질 수 있지? 좀 노답인데 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건 좀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특히 딸에게 집착하는 엄마가 진짜 대박인데 엄마가 딸과 딸이 남편의 사이를 굉장히 민망하게 만드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또 각자 사정들이 있어서 마냥 미워할 수만은 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최애 캐릭터인 칼라가 일하는 왁싱샵에 손님으로 온 남자 타이와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개인적으로 정말 흥미로웠는데 첫 만남부터 서로 말도 너무 잘 통하고 티키타카가 잘 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타이가 정말 잘생기게 등장을 하고 직업이 스트립 댄서거든요. 여기서 또 엥 하실 수 있는데 타이는 굉장히 직업적으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고 타이가 춤추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저는 아직도 좀 생각이 납니다. 더 이상 말하면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 영화를 보면서 저의 어린 시절의 크리스마스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랑 동생이 이제 크리스마스에 자고 있으면 엄마랑 아빠가 트리에 큰 양말을 걸어두고 몰래 거기에 선물을 넣어두고 그랬거든요. 저는 진짜 산타가 있는 줄 알고 밤에 잠을 안 자고 한번 기다려봤어요. 근데 그때 아빠가 그냥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봤었거든요. 배드마스 크리스마스도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의 완벽한 그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되게 고군분투하는 내용이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도 저희에게 완벽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주려고 아주 많이 노력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은 다 커서 친구들이랑만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게 좀 후회도 되고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은은한 감동도 주는 영화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대사들이 조금 센 편이기는 한데 이런 미국 감성을 좋아하시는 편이라면 아주 잘 맞으실 것 같고 크리스마스에 킬링타임용 영화가 필요하다. 친구들하고 재밌게 생각 없이 머리를 비우고 볼 영화가 필요하다. 하신다면 이 배드맘스 크리스마스를 아주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저의 크리스마스 콘텐츠 추천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욱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라기입니다. 이달의 컨텐츠가 돌아왔습니다. 와! 12월 이달의 컨텐츠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보기 좋은 컨텐츠를 추천해 드릴 건데요. 제가 추천할 컨텐츠는 넷플릭스 드라마 대시 앤 릴리입니다. 대시 앤 릴리는 크리스마스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남자인 대시와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하는 여자인 릴리가 빨간 노트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에서 빨간 노트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저도 오늘 빨간 니트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게 드라마지만 한 편당 20-30분 내외에 총 8부작이어서 러닝타임이 살짝 긴 영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하루 만에 정주행을 끝냈던 작품이에요. 제가 로코, 하이틴 이런 거 좋아해서 넷플릭스에 있는 거의 모든 하이틴물을 다 본 사람이거든요. 저처럼 로코, 하이틴, 크리스마스 좋아하시면은 진짜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대시 앤 릴리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드라마는 크리스마스 극혐 인간인 대시가 평소 자주 가는 서점인 스트랜드에 수많은 책들 사이에 꽂혀있는 빨간 노트를 발견하면서 시작이 돼요. 빨간 노트의 표지에는 Do you dare? 이렇게 적혀 있고 사실 이 노트는 크리스마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자 주인공인 릴리가 가져다 둔 노트인데요. 릴리는 사실 태어나서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모태솔로예요. 그런데 이제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날인 크리스마스에 혼자 있게 될 위기에 처하면서 노트를 활용해서 남자친구를 사귀어봐야겠다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든요. 노트에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 릴리가 어떤 사람인지, 릴리가 이때까지 크리스마스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릴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대시도 미션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면서 재미를 붙이고 승부욕이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풀어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시랑 릴리는 서로의 이름과 얼굴도 모르는 채로 그 노트 하나만 지정된 장소에 놓고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상처도 하나하나 보듬어주고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하이틴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인공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한테 되게 따뜻하고 감동적이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제가 뉴욕에 대해서 로망이 있거든요. 이 드라마 배경이 뉴욕이라서 크리스마스 시즌의 뉴욕을 감상할 수가 있어요. 시각적으로 너무 눈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나도 어떤 서점에 노트를 두면 그 노트를 해결하면서 사랑이 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게 하이틴물이다 보니까 막 어른의 끈적끈적한 사랑이 아니라 되게 간질간질 풋풋한 사랑이 계속 펼쳐져서 되게 기분 좋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빠짐없이 너무 좋아서 되게 조화로운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 드라마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크리스마스에 가볍게 보기 좋은 설렘 가득한 로맨틱 코미디 찾으시면 대시 앤 릴리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하세요. 미고입니다. 다들 따뜻한 12월 보내고 계신가요?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어떻게 보낼지 계획은 다들 세워두고 계신가요? 설레는 마음으로 모두가 들뜨는 지금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관람하기 좋은 콘텐츠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혼자 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소개할 콘텐츠는 바로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영화 클라우스입니다. 여러분은 우편을 많이 받아보시나요? 주인공 제스퍼는 전 세계 우편을 총괄하는 우체국 총재의 아들입니다. 우체부가 될 준비도 설렁설렁이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기대만 하는 한량인데요. 이런 제스퍼의 나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의 아버지는 스미어레스버그라는 오지로 제스퍼를 발령 보냅니다. 1년 안에 6,000통의 편지를 전달하지 못하면 제스퍼가 기대하던 안락한 삶도 끝이라고 통보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섬에 도착한 제스퍼는 차디찬 물안개보다 더 냉담한 섬의 분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도 서로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고 다투는 것만이 일상인 곳이었는데요. 심지어는 싸우기 바빠 교육은 뒷전이고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없는데 정말 심각하지 않나요? 제스퍼는 그래도 어떻게든 오지의 삶을 타파하고자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모든 집을 돌아보지만 허탕만 치게 됩니다.
높은 창문에서 그림을 떨어뜨린 아이가 그림을 주워달라고 부탁해도 그 그림조차 편지로 붙여주겠다고 할 정도면 말 다 했죠. 그러던 와중에 지도 맨 끝에 있는 산책이 클라우스의 집을 마지막으로 찾아가는데요. 도끼를 든 거대한 몸집의 클라우스를 마주하자 겁을 먹고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던 와중에 편지로 붙이려던 아이의 그림을 떨어뜨리고 클라우스가 그 그림을 보게 됩니다. 클라우스는 아이의 집이 어딘지 묻고 제스퍼가 그를 그곳으로 안내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클라우스는 제스퍼에게 소포 하나를 건네고 제스퍼는 굴뚝을 넘어서 힘겹게 전달에 성공해요. 아이가 소포를 풀자 개구리 장난감이 폴짝폴짝 뛰어나오며 아이가 행복한 얼굴로 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은 과연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클라우스는 왜 아이에게 장난감을 선물한 걸까요? 과연 제스퍼는 편지 6,000장을 모아서 원래 살던 안락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클라우스의 사연과 제스퍼의 행방이 궁금하시다면 올해 겨울이 가기 전에 클라우스를 관람하기를 강력 추천드려요. 다들 언제까지 산타의 존재를 믿으셨나요? 저는 예전에 머리맡에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 잠들었을 때 자고 일어나면 선물로 바뀌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에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산타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크리스마스 파티 안내를 영어나 한자를 섞어서 공지했다고 해요.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받으려고 착한 행동을 하려는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어른들 모두 귀엽게 느껴지지 않나요? 산타가 사실 부모님이었다는 걸 안지는 한참 됐지만 크리스마스만 다가오면 트리를 꾸미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나누는 즐거운 분위기에 마음이 들뜨고는 해요. 클라우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는 하나의 선한 행동이 더 큰 선을 낳는다였는데요. 이건 영화의 주제와 같다고도 느껴졌어요. 어떤 선한 행동이 더 큰 선으로 다가올지 모두 클라우스 즐겁게 감상하시고 댓글로 많은 후기 남겨주세요.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보면 좋을 콘텐츠도 저희에게 많이 추천해주세요. 남은 2024년 따뜻하고 선한 마음을 나누며 다가올 2025년에 저희 다시 만나요. 안녕!